오케이. 가자. 정서 얼른 와. 자, 이거는 그 주제가 만화의 10문제밖에 안 돼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해설지 잘 나와 있고요. 자, 우리 21번부터 볼게요. 21번. 분배정. 여기에 올해 나올 만한 문제가 있어요. 자, 21번. 정의 두 원칙은 사람을 서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말은 적어도 그들을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게 될 원칙이니까 2분의 1이 롤 쓰라는 건 우리가 찾았는데요. 와, 답 만만치 않습니다. 답을 찾아보세요. 답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일요일날 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저 아저씨들은 저러고 돌아다녀봐야 월급도 안 나와요. 뭐하는 에어쇼 준비. 에어쇼? 공무원. 자, 21번의 롤스. 자, 기억할게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여러분 기본적 자유인 거 알죠? 그럼 기본적 자유 언제 제한된다? 다른 자유와 충돌할 때. 기억 맞아요. 니은. 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원초적 입장에서는 사회가 정의에 엮어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의에 엮어나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질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협동체에 있다는 사정,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그 사정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했어. 근데 그 합의가 사회에 반영되지 않으면 난 뭐하러 합의한 거야? 그렇죠? 따라서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는 내용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사정을 인지해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에 엮어나 있다는 특수 사정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특수한 정부 형태나 국가 형태는 몰라요. 그죠? 자, 정의에 엮어나 있다는 건 알아요. 디귿.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내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된다면 언제나 정당화된다 그랬는데 안 되죠. 왜? 불평등의 조건이 아까 결국 토탈로 얘기하면 세 개 다 갖춰야 되잖아요. 따라서 요거 하나만 갖춰준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때문에 틀려요. 리을 어려웠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에 시행되는 모든 세금 정책은 사후 재분배 방식이다. 기본 X예요.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인데 여러분,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재분배를 안 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재분배를 안 해요. 그럼 쌤,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세금은 부유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사전 분배로 봅니다. 여러분,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 생산수단의 소유를 분산시키고, 그지?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부자에게 갈 세금을 처음부터 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재분배로, 왜? 이게 재분배가 되려면요, 그 돈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니에요.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 재분배가 아니라 그냥 사전 분배로 봅니다. 롤스는. 근데 롤스도 둘 다 사업분야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 거지. 예를 들면 복지국가가 있고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있잖아.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이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지금?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거지 복지국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지? 자, 22번
별게 없기 때문에 23번을 볼게요. 어려워요 23번이. 주관적 여건이란 협동의 주체들, 즉 협동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측면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욕구와 관심을 갖거나 여러분 요거 좀 알아두실래요? 당사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욕구와 관심을 갖거나 상호 보완적 욕구를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유익한 활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져야 한다. 와, 여러분 지금 요거는요. 그들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무재배의 상태에서 아는 것일까 모르는 것일까? 자, 다시요.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으며 욕구가 비슷하고 우리들 인간의 욕구가 비슷하고 내가 인생 계획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는 내용일까요? 모르는 내용일까요? 이거 아는 내용이에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인생 계획을 갖는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인생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하고 이건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나도 무엇인가 인생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또 뭔데? 그건 대답 못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고 인생 계획을 갖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 계획이 뭔지, 내가 의대에 가서 뭐가 되는 건지, 아니면 피자 스쿨에 가서 피자 만드는 사람이 될 건지는 몰라요. 이해되시죠? 예. 자, 롤스입니다. 쭉 내려와 보세요. 기업.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은 있다. 두 번째,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 야, 그럴듯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죠. 그죠? 하다못해 의사는 의사 월급을 더 받아가고 싶어하고 간호사는 의사 월급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충돌합니다. 디귿. 사회는 개에게 이익총량 여러분 이익총량 극대는 어디에 무슨 주의예요? 그렇죠. 공리주의예요. 안 돼요. 리을. 와, 좋다. 이 형광펜을 좀 칠해놓으세요.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가정된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한다, 선을 추구한다는 건 맞는데 나한테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내가 의사라면 좋은 가운과 좋은 청진기가 필요하겠지? 근데 내가 청소를 하면 좋은 청소 도구가 필요할 거야. 근데 내가 뭘 필요한지 몰라.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건 아는데 나에게 어떤 게 선인지는 몰라. 그치? 그래서 리을이 맞아요. 기업과 리을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계속 홀수가 어렵네. 여러분 25번 해보세요. 25번도 어려워. 기억선지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선지. 자, 갑이 누구고요? 노지, 을이, 롤스. 좋습니다. 일단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답은 짝수입니다. 2번입니다. 자, 기억. 재화의 소유는 타인의 필요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 아마 이거 풀 때 네가 이렇게 풀었을 거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아니요, 그 뜻 아닙니다. 노직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취득시 타인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해설지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을 위하여 충분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수통을 들고 갔어. 내가 내 욕심대로라면 약수통에 있는 약수를 다 가져가고 싶어. 안 된다. 타인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남겨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들고 가야 돼요. 노직이 소유하지만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니은. 재화의 분배는 정형적인 역사죠. 역사는 맞는데 뭐가 틀려요? 정형이 틀려요.
디귿 원투도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타심 없어요. 없어요. 내 이익에만 관심 있어요. 리을 두 사람 모두 정당화 가능한 불평등은 분배정의 원칙으로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정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정답이 길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이고 27번 진짜 다 볼 수가 어렵네요. 자, 27번 해봅시다. 우리 이거 기억선지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다고 몇 번 말했던 건데. 틀린 거 두 개를 지우시는 게 낫습니다. 자, 가보자. 갑이 노직이고 우리 롤수야, 그치? 기억이 문제야. 기억이 많이 틀리네.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왜요? 이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정당한 노동,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전 인데요. 이 두 가지는 and입니까? or입니까? 예, 맞아요. 이거 or이에요. or이면요 얘가 있으면 얘가 필요 없고 얘가 있으면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건이 안 돼요.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한 개여야 돼요. 여러 개 중에 한 개. 그죠? 내가 실기도 보고 면접도 아니 실기는 그냥 불리가 예체능이 아니에요. 내가 수능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된다고 합시다.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 이건 and예요. 이럴 때 수능도 필요 조건, 면접도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예체능계인데 수능 또는 실기예요. 수능 또는 실기. 그럼 이거 조건이 안 돼요. 왜? 실기만 보내 수능을 안 봐도 되고 수능만 보내 실기를 안 봐도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노동을 했다면 이전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얘는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기업 자신의 노동 투입은 필요 조건이 아니다가 맞아요. 필요 조건은 반드시 and일 때만 가능하다를 꼭 기억해 주시고 니은 타고난 재능의 불평등은 부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천부적 재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세계를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자꾸 니네 헷갈리는데 이거 봐라. 천부적 재능 내 거야 내 거. 소유권만 따져볼게요. 그거 내 거 맞아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을.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챗 GPT한테 야 로또 번호 알려줘 해서 알려줬는데 그걸 갖고 1등 당첨된 아줌마가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 아줌마는 그 생각을 했대요. 이건 내 게 아니다. 따라서 이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전액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아줌마. 이건 GPT가 맞춘 건 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아줌마 입장에서 그 아줌마 좀 특이한 아줌마긴 하지만 한 반은 남겨도 되잖아요. 그죠? 자, 매우 특이한 아줌마지만 자, 그 아줌마에게 그 소유권 본인 거예요. 맞아요. 로또가 아줌마 거니까 로또로 인한 상금도 아줌마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우리한테. 그 아줌마 본인 그랬어요. 난 자격은 없다. 롤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권리는 있겠지만 자격은 없다. 그럼 자격은 어떻게 생긴다? 우연히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의 처지를 개선할 때. 그죠? 리을 국가의 조세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둘 다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8번에서는 여러분 디귿만 볼게요. 디귿. 이거 롤 쓰는데요. 디귿 보세요. 기업부터 보자.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면 우연성의 이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불우한 위치에 놓인 불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손흥민이가 170억을 들여서 축구공을 만드는 것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우연한 재능을 이용하는 거 허용될 수 있다.
개인이 사회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은 부정의하지 않다. 그렇죠. 이재용 아들로 태어나는 게 뭐가 부정의합니까? 디귿. 이게 문제인데요. 롤스가 말한 정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 도출되는데 그 원초적 입장은 문화적 원시 상태니까. 여러분 문화적 원시 상태라는 게 옛날 국가 이전에 근대화 이전의 원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레알 진짜 여기인데 무죄의 비애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 입장이라 말한 거지 원시 사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티가. 리을.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과 공정한 효율성의 원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획의 원칙이 뒤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로 가볼게요. 여러분 형벌 31번으로 갑니다. 범죄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범죄로 인해 자신의 죄를 영구히 산실에 좋다는 사람은 없다. 종신형 백갈이야.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계약자 보호. 그렇지 맞아요. 루소. 자, 기업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함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자, 어때요? 백가리 액제에서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함이 아니요 반대예요. 확실성이 중요해요. 엄중함 말한 적도 없어요. 얘가 권위주의라서 그 아, 불가능성. 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확실성은 여러분 정확성이거든요. 뭐보다 정확성이라고 그랬죠? 원문에서 잔혹성보다 정확성, 강도보다 지속성. 이거 써줄게. 두 가지가 뭐였냐면 잔혹성보다는 정확성, 그게 확실성. 그 다음에 강도보다 지속성. 그럼 이건 어때? 사회적 선을 위하여 잔혹한 형벌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잔혹한 형벌이더라도 그 형벌의 그러니까 범죄의 잔혹성이 훨씬 더 크다면 가능해요. 두 번째,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은 다른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요번 180조에도 들어가 있던 거였지. 그치? 이게 뭐였냐면은 자, 소매치기에게 사형을 집행하면 소매치기 한 김에 사람 죽여버린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 니은 맞고 디귿. 형벌을 집행할 권리는 주권자가 직접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봐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권자는 일반 의지야, 그지? 우리들 시민이야, 시민. 그런데 형벌을 집행할 권리 누가 행사해요? 정부가 대리하여. 그렇게 되는 거잖아. 정부가 대리하여. 자, 문제는 리을인데요. 리을 어때요? 형벌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만이 가질 수 있다. 요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야, 요게 포인트다. 요게. 자, 있잖아. 봐봐. 그 백가리의 입장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이 형법. 형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만이 갖는다? 맞아요. 근데 루소 입장에서는 입법자 이게 사실은 그 호정쌤이 강조하던 거긴 해. 니네 시험 볼 때. 그 호정쌤이 이렇게 한 장짜리 마지막 나눠줬던 거 있지, 니네. 그 수업도 안 하고 나눠줬던 거. 거기에 있긴 해, 이게. 이게 입법자와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자와 입법권자가 달라. 예? 혹시 모르니까 구분해 드릴게요. 일단 백가리는 입법자와 입법권자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근데 루소 얘기할게. 루소. 루소에게 입법권자는 일반의지예요. 일반의지. 그런데 입법자는요.
법을 디자인하는, 법을 제안하는 자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 문장을 볼게요. 형벌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어요. 입법자가 아니라 입법권자인 전체 국민에게 있어요. 이 사실 이 구분 자체를 얘만 해요. 얘만. 입법자와 입법권자가 같지 않다. 입법자는 법을 제안한 사람이고 입법권자는 그 법을 의결하는 자. 우리예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럼 입법자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어떤 법을 제안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제안할 수는 없잖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겠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하겠지. 그럼 그 국회의원이 입법자야. 하지만 그 사람 법을 제안했을 뿐 법을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 전부가 우리 전부가 직접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결정해야 돼. 그럼 그 투표, 우리의 투표가 입법권인 거야. 이거는 이런 법을 노란봉투법을 만드시다가 입법자야. 근데 이 구분 자체를 누구밖에 안 한다? 루소밖에 안 한다. 어려웠네요, 좀. 자, 그 다음에 33번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33번. 33번 함정 있어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죠? 우리 종강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그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 2일인가 돼요. 그날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 다음 주 9일날 수업하는 건 좀 쫄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9일쯤에는 이 동네 저런 거 할 거라 아마 주말에 요새도 하고 있지 않니? 시간 정해서 그대로 모의고사 푸는 거? 없니? 그 마지막 주는 그런 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간 정해서 아예 수능처럼 그대로 시험 보는 거 있을 거예요. 대충 그거 신청해. 작년에 많았어요, 그런 게. 자, 이거 문제 갈게. 1번. 자, 루소 베카리아 칸트입니다. 루소 베카리아 칸트. 자, 1번. 사형 사회계약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건 여러분 B로 가야지. 형벌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집행되어야 된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칸트밖에 없어요. 루소도 공공이익 실현이 맞아요. 이건 간과한다가 틀렸어요. 세 번째, 구경꾼의 공포감을 조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 베카리아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C가 아니라 D가 돼야 돼요. 4번 답이에요. 쌤 근데 칸트도 해악에 비례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에 끼친 해악은 결과적 해악. 그거는 공리주의. 그러면 칸트는 어떤 해악? 범죄 자체의 해악. 범죄 자체의 해악. 범죄가 끼친 해악이냐 범죄 자체 해악이냐가 다르다. 그 정답이 4번이에요. 2번 간과하지 않으니까.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집행되지 않는 거는 칸트밖에 없어. 루소도 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공공의 이익이야. 그럼 간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집행 대회하면 간과하지 않잖아. 칸트만 뭐요? 칸트만 반대한다고.
칸트는 공공이익을 위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응당한 보복을 위해 집행돼야 돼. 그런데 나머지 셋이 베카리아, 루소, 벤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35번을 같이 볼게요. 35번. 종신형 때문에 베카리아인 건 쉽게 알았어요. 기업, 국가는 국민을 사용시키려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는다? 맞죠? 니은, 형벌의 권한은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 혹은 모든 시민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자, 형벌의 권한은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 혹은 모든 시민.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베카리아는 입법자, 입법권자 구분 안 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얘가 말하는 입법자는 그냥 주권자예요. 주권자. 따라서 니은이 맞습니다. 얘한테는. 그런데 수능에서 입법자, 입법권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입법자, 입법권자의 구분이요. 그게 실제로 그냥 번역상의 문제예요. 번역상의 문제. 권한을 갖냐 안 갖냐의 차이거든요. 디귿.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가 아니라 범죄 예방이 때문에 뭐가 틀렸죠? 교화 앤드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자를 재판할 권한? 네? 재판할 권한은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회계약 이외의 모든 철학자는 재판관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재판하는 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36번이요.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인 인상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에게 범죄자가 노력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베카리. 그 다음에 을은 세 번째 줄 일반의제의 최고 감독하에 있다라는 루소. 기업.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거 법치주의거든요. 모든 철학자예요. 니은 확실한 형벌보다 확실성보다 잔혹성이 바뀌었죠? 잔혹성보다 확실성, 정확성. 디귿. 형벌은 사회 전체 인민의 이익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루소, 공리주의 다 전체 인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리을. 형벌로 인해 범죄자가 국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베카리아가 종신형을 얘기했지만 종신형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종신형이 최고 형벌인 거예요. 추방형도 있어요. 베카리아도 추방형이 있어요. 자, 이제 42번으로 와보세요. 42번 이제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인민은 복종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입법부 구성 딱 한 명밖에 없는데요. 로크. 답 찾아보세요. 만만치 않네. 로크 답이 만만치 않아. 일단 로크에게 절대군주가 존재합니까? 예, 그것부터 그 오류예요. 절대군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로크가 뭐라 말했냐면 절대군주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켜줄 수 없다고 단정지었어요. 그러면서 홉스를 비판해요. 절대군주 절대 안 돼요. 군주는요, 그건 돼요. 군주는 되는데 그 군주는요 그냥 허수아비라 그랬어요. 얘가.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여왕이 병신이잖아. 아니, 여왕 돌아오셨네. 찰스 저 병신이잖아요. 그 얘가 만든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로크 때부터 왕은요 의회 승인 없이 10원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로크가. 따라서 절대군주요? 말도 안 돼. 절대군주 없어요. 두 번째, 야 이게 어려웠어. 인간이 지닌 자연적 권력은 사회에 양도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자연적 권력이 자연권이에요. 자연적 권력은 자연권. 그럼 그 자연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자, 로크만 있는 거 뭐 있지? 소유권. 앤드 집행권, 처벌권, 재판권. 다 자연적 권력이. 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권력이니까. 그치? 그 중에서 뭐를 넘기죠? 집행권과 처벌권, 재판권을 넘기죠. 따라서 자연적 권력이 양도될 수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다만 다 넘긴 게 아니라 일부만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해요? 일부를 신탁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 일부를 신탁하여. 그죠?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노동으로 얻은 사적인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에요. 노동으로 얻은 사적인 권리가 소유권. 소유권은 자연 상태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얘만 맞아요. 정답 2번 디귿. 와우, 43번 잘 만들었네 작년에도. 자, 43번 갑시다. 백성들은 상호 간에 계약을 맺었을 뿐이지 주권자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주권자는 아무와도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주권자만이 그 자연권을 갖는데요. 주권자는 아무와도 계약을 맺지 않았대요. 이건 누구예요? 그렇죠, 홉스죠. 루소람이 계약 맺었으니까. 그렇죠? 주권자가 계약을 맺지 않고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말하면 그거는 홉스죠. 기억. 자연 상태의 인간은, 여러분 이 표현 외워놔. 자연 상태의 인간은 행위의 선악에 대한 판단자이다. 자연 상태는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죠. 없는데 선악에 대한, 사회적 선악은 없지만 선악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행위의 선악에 대한 판단자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우선 첫째, 왜 그러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선이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악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왜? 선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써볼게요. 그러면 국가 이유는요? 국가 수입 이유는 군주가 선악의 판단자예요. 국가 수립 이전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이후에 군주가 선악의 판단자입니다. 군주가 정합니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자, 니은 어떨까? 니은. 자, 자기 보존을 위한 어떠한 권리도 계약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보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을 살해하는 거예요. 허용돼요? 안 되죠. 따라서 어떠한 권리도 아니에요. 자, 이게 자기 보존을 위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되지 않았던 건 자연 상태예요. 자연 상태. 그러나 사회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군주와 국민 모두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계약에 의하여 제한이 됩니다. 디귿. 시민은 심의 계약을 위반한 주권자를 처벌할 권리. 잠깐만요. 주권자는 심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시민은 주권자인 왕을 처벌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앞뒤가 다 틀려요. 오케이. 자, 아유 2분 나오셨네. 2분 문제도 하나 봐야죠. 45번. 자, 요 문제만 보고 생윤 수업을 마치고 남은 90문제, 그 남은 문제 싹 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한가하잖아. 왜냐면 애들 다 수학여행 가가지고 뭐 좀 텅텅 비지 않아? 딱히 이득이 될 건 없나? 아, 그래요? 네. 자, 입법부가 입법부인과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모든 부분들 및 구성원들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부라는 말 나오자마자 그냥 로크죠. 자, 일반이지 루소. 근데 여러분 이 루소가 이번 9월에 처음 나온 거 아시죠? 평가하고 수능에는 루소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 9월에 처음 나온 거예요. 자, 1번 갑. 입법부는 개별 구성원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다. 입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적이라는 말은 지 맘대로예요. 절대 안 돼요. 2번 자연상태 인간은 자연법의 경미한 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집행권과 처벌권이 있지만 사소한 위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구나. 할 수는 있죠. 미안.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처벌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은 이거를 경미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거를 중대한 침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죠? 디귿. 그 3번, 2번 맞아요. 3번. 주권자는 일반 의지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리를 갖는다. 뭐가 틀렸습니까? 제정은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집행은 대행기관인 정부가 한다. 4번. 개인들은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자연상태의 평화를 누린다. 잘 만들었다. 루소의 자연상태. 루소의 자연상태는 무슨 상태이며 무슨 상태입니까? 무땡땡 상태, 무땡땡 상태. 좋아요. 무사회 상태고 무도덕 상태. 사회가 없고 도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동굴 속에? 그래 동굴 속에 혼자 산다 그랬잖아. 동굴 속에 혼자 살기 때문에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가 존재하지 않은 지켜낼 주범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존재가 틀려요.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도덕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이해되죠? 다시요. 도덕적인 존재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회 상태에서 쓰는 말이에요. 얘는 사회 상태가 아니었어요. 5번 사회계약 이후 수립된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 소유권만이 정당하다. 자, 근데 뭐가 틀렸죠? 로크가 틀렸죠. 왜? 로크는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부터 존재했다. 그죠? 그리고 루소도요. 루소도 국가 이전에 사회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요 문장은 여러분, 요 문장은 홉스 얘기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홉스 얘기. 수고하셨습니다. 생일만 하시는 분은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거 싫어. 그럼요. 배우는 게 인위적이라서 인위적이라서. 수양은 되지만 모든 수양은 하지만 지식을 쌓는 건 안 돼요.